붉은 무대의 열정 부산의 중심에 자리한 대형 극장은 저녁이 되면 황금빛 조명과 관객들의 속삭임으로 가득하다. 오늘은 연극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뮤지컬의 개막일. 무대 뒤에서는 배우와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흥분된 숨결이 불안과 기대를 번갈아 쏟아낸다. 지수는 오늘의 무대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무대 조명에 비친 그녀의 옆 얼굴은 긴장과 흥분으로 물들어 있다. 데뷔 2년차, 아직 스타라고 부르기는 이르지만 누구보다 열망이 뜨거운 이 배우는 관객석 너머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을 꿈꾼다. 리허설 중 극장 한켠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동혁을 마주하게 된다. 중후한 분위기의 연출가, 검은 정장이 그의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동혁의 시선이 지수를 스친다. 그 짧은 교차 속에 기류가 섬세하게 흐른다. 낯선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끌림이 지수의 가슴을 범상치 않게 두드린다. 무대 바깥에서는 화려한 야경과 부산의 불빛이 넘쳐 흐르지만 무대 안쪽 두꺼운 벽 뒤편의 공간은 오직 예술과 열정, 질투, 비밀만이 교차한다. 지수는 극장이라는 좁은 세계 안에서 수많은 기대와 경쟁, 그리고 겉보기에 그럴듯함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들을 마주한다. 그녀는 무대 속 캐릭터처럼 자기 연기를 만들어가지만 한편으로는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다. 선배 배우들의 촌평과 동료들의 미묘한 시선 아래 지수의 마음은 점차 불안과 호기심, 그리고 남모를 두려움으로 요동친다. 관객석에서부터 전해지는 환호의 파도는 그녀의 심장 박동을 더욱 빠르게 만든다. 드디어 막이 오르기 직전 지수는 무대 뒤에서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본다. 내가 이 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불 꺼진 어둠 속 그녀는 마지막 심호흡을 몰아쉬며 무대로 나아간다. 감추기 힘든 청춘의 열정과 알 수 없는 운명의 서막이 붉은 무대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다. 무대 뒤 비밀의 초대 늦은 밤, 무거운 리허설이 끝난 대기실에는 아직 몇 명이 남아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동혁이 다가온다. 차가운 어조지만 그 속에 깃든 미묘한 호의,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울 만큼 깊다. 내일 밤 조금 더 남아서 대본을 함께 보자. 예상치 못한 초대에 지수의 심장은 다시 두근거린다. 무명의 신인에게 연출가가 직접 대사를 봐준다는 관심. 그 속에 감춰진 뭔가를 본능적으로 감지하면서도 그녀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밤 극장이 완전히 조용해지자 무대 뒤 조명마저 꺼진 암흑 속에서 둘은 마주한다. 동혁은 공연 캐릭터에 대해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지만 손끝이 스치는 순간 분위기는 돌변한다. 치명적인 긴장과 금단의 호기심, 그리고 조명이 지수의 뺨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에 그녀는 온몸을 떨리게 한다. 동혁은 말했다. 무대 위에서 진짜가 되려면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 그의 말에 지수는 처음 느끼는 위험함과 묘한 해방감을 동시에 경험한다. 그녀는 자신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느끼며 연습실의 낡은 피아노 위에서 짧은 키스가 번져간다. 극장 복대는 금방이라도 누군가 지나갈 것 같은 불안감이 맴돌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더욱 짜릿하다. 조명도 커튼도 없는 무대 뒤에서 시작된 이 비밀의 관계는 지수의 예술로서의 정체성과 한 인간으로서의 욕망까지 혼란스럽게 흔든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내일 또 다른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금지된 초대가 남긴 떨림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긴 밤, 비밀 속의 무대, 극장의 밤은 남다르다. 무대 조명이 모두 꺼지고 객석에는 먼지 쌓인 정적이 흐른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스치듯 울릴 뿐이다. 지수는 리허설이 끝난 후 동혁의 초대에 이끌려 조용한 연습실로 발걸음을 옮긴다.
좁은 공간에 둘만 남자. 처음에는 대본을 펼쳐 연기에 몰입하는 척한다. 그러나 곧 시선이 마주치고 눈빛 속에 불꽃 같은 무언가가 일렁인다. 동혁은 지수의 손을 조용히 맞잡으며 말한다. 여기서는 누구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아. 네가 가진 진짜 감정을 꺼내봐. 지수는 망설임 끝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연기에 대한 욕망, 사랑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동혁에게 끌리는 솔직한 감정까지. 동혁은 그런 지수의 용기와 취약함을 모두 받아준다. 그의 따뜻한 손이 지수의 등을 감싸면 무대 위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긴장감과 해방감이 함께 밀려온다. 어둠에 휩싸인 연습실, 말 대신 숨결과 몸짓이 감정을 대신한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스며들며 얽히고 이 공간이 허락하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 불안함과 쾌락, 금단의 느낌이 뒤섞여 지수는 자기 자신이 점차 변해가는 걸 느낀다. 이 밤의 끝에서 지수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혼란스러워진다. 이 관계가 예술을 위한 무모한 열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육체적 갈망인지 혼자서는 판단할 수 없다. 동혁의 속삭임이 다시 들린다. 진정한 예술은 위험한 선택에서 태어난다. 그 말 한마디가 지수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혀 새로운 용기와 동시에 죄책감을 피울린다. 지수는 그 밤 이후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서 자신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물어질 수 있을지 자문한다. 환상과 현실, 예술과 본능 사이 어디쯤에 선 채로 그녀는 또 다른 무대를 기대하며 눈을 감는다. 대규모 공연과 경쟁 부산의 유명한 대형 극장에서는 새로운 뮤지컬이 막을 올릴 준비로 분주했다. 지수는 오랜 시간 꿈꿔왔던 주인공 역할을 맡으면서 마침내 배우로서 제대로 된 시험대에 오른다. 처음 대본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릴 정도로 설렜는데 어느새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심장이 뜨겁게 뛰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자신을 바라보는 동료 배우들의 미묘한 시선을 곧바로 느끼게 된다. 그들 중 누군가는 축하를 건네지만 대다수의 표정은 질투와 의심으로 얼룩져 있다. 지수, 정말 축하해. 근데 혹시 선배 여배우의 애매한 미소와 그 뒤에 숨은 뉘앙스가 불편하게 다가온다. 공연장 복도와 분장실 안팎에서는 크고 작은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는다. 저렇게 단번에 주인공이 된다니 뭔가 있는 거 아냐? 등 뒤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교묘하게 의심을 흘린다. 지수는 일부러 못 들은 척 대본에 집중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계속해서 피어오른다. 리허설이 진행될수록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진다. 조그만 실수에도 날카로운 시선이 쏟아진다. 실력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지수를 이 위치에 올렸다는 듯한 차가운 분위기. 조명 감독, 무대 디자이너, 심지어 연습실 청소 아주머니까지도 그녀를 색안경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에 숨이 막힌다. 그 와중에 동혁은 평소보다 더 지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연출적 디렉션을 핑계 삼아 그녀의 손끝을 슬쩍 잡거나 귀 기울이라는 핑계로 귓가에 속삭인다. 이러한 모습이 다른 배우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악보를 들고 한쪽 구석에 서 있을 때면 동혁의 아내가 객석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순간 스쳐 지나가며 등골이 오싹해진다. 들키면 끝이라는 공포, 그리고 그 금지된 관계 속에 더 깊이 빠져드는 이중적 감정. 지수는 자신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 경쟁자 중에는 한때 무대 위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던 선배 배우 미선도 있다. 미선은 노련한 연기와 카리스마로 관객의 박수를 끌어내지만 이번 오디션에서 밀려난 뒤 마음 한구석에 상실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리허설 중 미선은 일부러 작은 실수를 지적하거나 대사 연습 때 지수의 타이밍을 흐트러뜨리려 한다. 이런 순간마다 지수는 당황하지만 이를 이겨내기 위해 고통스럽게 연습을 반복한다. 때론 화장실에 숨어 울기도 하고
때론 극장의 텅 빈 계단에서 혼자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잡는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동혁과의 비밀스런 관계는 계속된다. 늦은 밤 모두가 떠난 무대에서 둘만의 순간이 펼쳐진다. 포스터 뒤 어두컴컴한 세트 뒤편이나 조명이 꺼진 관객석에서 서로를 탐닉한다. 이런 은밀한 만남은 지수에게 긴장과 쾌락, 죄책감과 해방감을 동시에 안겨준다. 그녀는 예술적 욕망과 본능적 갈망 사이, 그리고 이기적인 성공을 향한 갈증 속에 위태롭게 선다. 한편 극장 밖에서는 신문 기자들이 몰려들어 새로운 스타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동네 커뮤니티에는 지수의 비약적인 성장 뒤엔 무엇이? 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공식적인 인터뷰 자리에서 지수는 최대한 침착하게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강조하지만, 기자의 집요한 질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움이 새으며 있다. 실력 외적으로 연출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니죠? 라는 농담 섞인 질문에 지수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부정한다.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느낌, 동료들의 냉랭한 태도, 그리고 언제 폭로될지 모르는 비밀 앞에서 지수의 정신은 차츰 흔들린다. 극장 복도에 혼자 서 있을 때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용기를 되새길 뿐이다. 하지만 막이 오르면 그녀는 순식간에 프로 그 자체로 변하여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에 취한다. 무대 위에 서는 순간만큼은 모든 의심과 질투, 속삭임을 잊고 오로지 연기에 몰입한다. 이처럼 치밀한 경쟁, 알 수 없는 유혹과 비밀, 그리고 뜨거운 열망이 뒤섞인 세계에서 지수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꿈과 현실, 도덕과 욕망 사이에서 또 한 번 흔들리는 운명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다. 가면과 거짓의 무대, 백스테이지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기 시작했다. 지수는 단순히 연기자가 아니라 무대 위와 아래의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새벽같이 분장실에 도착해 거울 앞에 앉으면 그녀는 반드시 웃음 띤 표정과 우아한 몸짓을 연습한다. 그 표정 뒤로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동료들 사이에서 절제된 예의와 미소로 자신을 감췄다. 오히려 명확한 적이나 경계심이 느껴지지 않아 지수가 더욱 불편했다. 연습실에서는 언제나처럼 감독 동혁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쫓았다. 그가 곁에 있을 땐 무심한 척 연기에 몰입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손끝이 떨려왔다. 동혁은 자상한 척하며 디렉팅을 이어가는 가운데 때론 누구도 모르게 의미심장한 눈길이나 의도를 담아 손동작으로 신호를 보냈다. 지수는 다른 배우들의 눈길을 피해 그런 신호에 미묘하게 반응했다. 때로는 동혁의 요청으로 리허설이 길어지면 동료들의 은연중 따가운 시선이 그녀를 덮쳤고 긴장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동혁과의 관계는 점차 중독적이었지만 그만큼 숨김과 불신이 자라났다. 매일 밤 그녀는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며 자기 자신의 거울을 마주했다. 분장실 거울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내가 정말 이 연극의 주인공이 맞을까? 아니면 감독의 비밀에 휘둘리는 인형일 뿐일까? 라는 의문이 그녀를 밤마다 괴롭혔다. 무대 위에서는 오히려 이중적인 삶이 연기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지수는 자신의 상처와 죄책감을 캐릭터에 녹여내며 강렬한 감정을 표현했다. 그 덕분에 관객들은 그녀의 연기를 더욱 진실하게 느꼈고 박수갈채는 점점 커졌다. 그러나 무대가 끝나 조명이 꺼지면 다시 냉정한 현실과 온몸을 짓누르는 압박 속으로 돌아왔다. 선배 배우의 뼈 있는 농담, 분장사들의 수군거림, 심지어 동혁의 아내까지 눈치를 채는 듯한 얼버무린 시선이 점점 그녀를 옥죄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동시에 더욱 완벽한 배우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도 강해졌다.
이 역설적인 마음이 매 순간 지수를 혼란에 빠뜨렸다. 밤늦게까지 연습에 빠진 척 연극 대사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동혁의 집착이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갈 때마다 지수는 내면의 두려움과 저항 사이에 서서 스스로 가면을 써야 했다. 그런 와중에 동혁은 어떤 날에는 상냥한 멘토처럼 또 어떤 날에는 폭풍처럼 냉정하게 변했다. 그와의 짧은 대화 속에는 항상 시험과 통제의 흔적이 숨어 있었다. 네가 이 역할을 계속 맡으려면 나와 더 깊은 신뢰를 쌓아야 해. 그의 속삭임은 달콤하면서도 위협적이었고 그 앞에서 지수는 무엇이 진심이고 무엇이 자기 파괴적인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왜 이토록 동혁의 시선을 의식할까? 내 진짜 욕망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 거짓된 면역 반응을 연기하고 있는 걸까? 연극이 거듭될수록 지수는 사회적 시선과 소문, 동료 배우들의 불신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냉혹한 오디션 현장에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가면을 벗었다 썼다를 반복했다. 동혁과 동료, 그리고 관객 앞에서 각기 다른 존재가 되며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졌다. 어느 날 극장 대기실 한쪽에서 동혁의 아내와 마주쳤다. 긴장감이 온몸을 관통했다. 아내는 무심한 듯 인사를 건넸고 지수는 예의 바른 미소로 대답했지만 표정 뒤로 불안과 죄책감이 얽혀 있었다. 그 만남 이후 동혁은 더욱 집착을 드러냈다. 대본 리딩 중에도 불쑥 연락을 하거나 공연이 끝난 후 그녀를 붙들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따로 대본을 점검하자는 핑계를 댔다.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지수는 동료와의 대화에서 좀처럼 마음을 열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한편으론 이 모든 상황에 스스로가 익숙해지는 것도 두려웠다.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그게 진짜 자신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영희는 더욱 빛을 발했고 관객들도 신문의 기자들도 그녀의 성장과 변신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수많은 진실과 거짓, 사랑과 불안,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 지수는 조용히 혼잣말했다. 나는 지금 가면을 쓴 배우일까? 아니면 진심을 들킬까봐 두려운 인간일까? 리허설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지수는 자신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이 위태로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 어느 때보다 성공에 가까워졌지만 어둠이 깃든 무대 뒤편에서는 생의 균열이 차츰 벌어지고 있었다. 무수한 가면과 거짓, 그리고 예술에 대한 진심이 뒤엉킨 사이에서 지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삼키며 내일의 무대에도 다시 오르게 된다. 가족의 소용돌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지수의 일상은 점점 무겁고 복잡해진다. 부산의 대형 극장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아 연일 바쁜 나날을 보내며 지수는 이제 연극계에서 급부상하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무대 위에서 박수갈채를 받던 찰나 무대 뒤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녀는 세상 앞에 당당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스스로를 숨기고 지켜야 하는 비밀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어느 날 공연이 끝난 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동혁의 아내가 극장 주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우아한 옷차림과 해맑은 웃음 사이로 스며든 날카로운 시선 하나가 지수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 순간 지수는 언젠가는 이 비밀이 밝혀질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동혁의 아내가 극장 안복돼서 자신과 마주친 짧은 순간 낯선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역력했다. 그날 밤 지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자신이 맞이한 상황을 곰곰이 되짚어본다. 그녀의 속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단순히
예술을 위한 열정으로 여기까지 온 걸까? 아니면 위험한 사랑에 사로잡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가족이라는 이름,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꿈과 욕망 모두가 한데 뒤엉켜 버렸다. 동혁 역시 내적으로 급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지수와의 관계가 이제 단순한 연출가와 배우의 차원을 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정과 배우자, 예술가로서의 책임감까지 동시에 짊어진 채 동혁은 지수에게 내비추는 따뜻함과 아내를 향한 미안함 사이에서 점점 두 얼굴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혁의 아내는 더 자주 극장의 모습을 드러냈고 배우와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기척과 표정에 대한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분장실 밖 지수는 동혁의 아내가 벤치에 앉아 조용히 극장 입구를 바라보는 모습을 본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단순한 불안이 아닌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섬뜩한 침착함이 느껴졌다. 연습 중에도 동혁은 자꾸만 지수에게 시선이 간다. 예전과 달리 그의 조언이나 칭찬에는 늘 시간이 제한된 듯한 조급함과 조심스러움이 새우며 있었다. 지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불안해지며 작은 행동 하나도 극도로 신경 쓰게 된다. 연습실 문틈으로 느껴지는 동혁의 아내의 그림자가 마치 어둠처럼 지수의 등을 짓누른다. 극장 밖에서는 신문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소문이 오가고 일부 관객들조차 지수의 변화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공식 인터뷰가 예정된 날, 동혁의 아내가 예고 없이 현장에 나타나자 지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두려움을 애써 감춘 채 카메라 앞에 선다. 집에 돌아온 지수는 한밤중에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목소리 너머로 느껴지는 가족의 걱정과 애틋함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다. 모든 비밀을 털어놓을 수도 완전히 숨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수는 점점 스스로의 한계에 내몰리는 기분을 떨칠 수 없다. 그녀의 방벽에는 자신이 출연한 공연 포스터가 걸려 있지만 그곳에 담긴 자부심보다도 죄책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 어느 비 오는 밤, 동혁은 술에 취해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온다. 익숙한 목소리이지만 그 속에는 짙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다. 동혁은 이대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며 불안해한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눈을 감고 그에게 마지막 남은 믿음을 건넨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아무리 위험해도 언젠가 한 번은 진심으로 마주해야 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극장 구석 작은 휴게실에서 조심스레 대화를 나눈다. 동혁은 가슴 깊이 묻었던 아내와의 관계, 예술과 가정 사이에서의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지수 역시 자신의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한다. 짧지만 깊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큼직하게 실감한다. 연극의 프리뷰 공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수의 심리적 압박은 절정에 달한다. 공연 리허설이 끝나고 홍보 촬영을 하는 중에 동혁의 아내가 무심하게 지수를 찾아온다. 그녀는 미소를 띠며 지수에게 말한다. 공연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지수가 무대 위에서 보여줄 모든 감정이 진짜이길 바래요. 그 말은 지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음 한구석에선 자신이 연기한 모든 감정이 결국 가면과 진실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임을 깨닫게 된다. 가족, 사랑, 예술적 욕망, 그리고 금지된 진실. 이 네 가지 문제는 마치 다면체 주사위처럼 지수의 운명을 이끌고 있다. 그녀는 밤마다 불안 속에서 잠을 설치며 오직 무대 위에서만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과 화해하고 또 다른 미래를 선택할 수 있기를 조용히 바라고 있었다. 공연 당일, 극장의 묘한 긴장감이 맴돈다. 분장실 거울 앞, 지수는 두 손을 꽉 쥔 채로 스스로를 다독인다. 무대의 환호와 가족의 시선,
동혁 아내의 그림자가 머릿속을 스친다. 오늘만은 무사히 아무 일 없이 나아가자. 하지만 그녀 자신도 알 수 없는 슬그머니 밀려드는 불안감에 애써 침착을 가장한다. 다른 배우들이 분장 후 서로를 격려하지만 지수는 오직 눈빛으로만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 프리뷰 무대에 섰을 때 동혁과의 교차된 시선을 느낀다. 객석 앞에는 동혁의 아내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지고 무대에서 내뱉는 대사 하나하나가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허문다. 동혁은 지수의 잠깐의 실수에도 재빨리 시선을 보내며 그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암묵적으로 응원한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안감, 연민,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갈등이 얽혀 있다. 공연이 끝나고 백스테이지 안팎으로 배우와 스태프들, 심지어 동혁의 아내까지 축하 인사를 건넨다. 아내는 뜻깊은 미소와 함께 지수의 어깨를 살짝 두드린다. 그 작은 손길에 지수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동시에 느낀다.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당당하게 미소를 짓고 차분히 자리를 떠난다. 그날 밤 지수는 골목길을 혼자 걷다가 눈물 한 방울을 삼킨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가족의 울타리와 예술적 열정, 그리고 금지된 사랑 사이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휴대폰에 가족 단체 메시지가 도착하지만 깊은 한숨과 함께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하고 화면을 꺼버린다. 동혁 역시 집으로 돌아가는 밤길에 혼란스럽다. 문을 열면 가족의 평범한 저녁이 펼쳐지고 아내와 자식이 밝게 인사를 건네지만 마음 한구석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동혁은 지수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미묘한 줄타기를 계속한다. 하지만 점점 한계를 느낀다. 며칠 뒤 동혁의 아내가 조용히 불러 지수와 차 한 잔을 나누자고 한다. 육중한 공기 속에서 아내는 돌직구처럼 묻는다. 당신 연기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감출 수 있다고 믿었나요? 혹시 모르겠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지수는 머리를 숙이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떤다. 그날의 대화는 오래도록 지수의 마음에 강렬한 인상과 죄책감을 남긴다. 가족, 사랑, 예술, 사회적 책임. 지수와 동혁은 각자의 삶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틴다. 무대 위에 올라갈 때마다 지수는 누군가의 딸로서, 연인으로서, 배우로서 그녀만의 진실을 찾아 헤매게 된다. 어느 늦은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지수에게 미소를 지으며 물어본다. 너 힘든 건 아니지? 정말 괜찮니? 지수는 끝내 대답하지 못하고 어머니 품에 안긴다. 그 품은 너무 따뜻하지만 동시에 다시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극장 안팎의 오해와 혼란, 가족의 불안, 금단의 관계 속에서 지수는 사방이 막힌 듯한 위기를 느낀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연기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극도로 조심스럽고 스스로를 억누른 채 살아간다. 하지만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의 길, 자신의 꿈,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가족과 소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간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무게와 복잡한 소용돌이, 그리고 예술에 대한 갈증과 자기 증명 욕구가 한데 얽히면서 지수는 새로운 자아를 찾아 나선다. 그러던 중 무대 위에서 펼치는 한 장면에서 벅참과 눈물을 참지 못하고 진심 어린 감정을 쏟아낸다. 그 순간 객석의 가족, 동혁, 그리고 관객 모두가 조용히 숨을 멈춘다. 지수는 드디어 깨닫는다. 어느 것도 완전히 숨길 수 없다는 진실을.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가족과 제대로 얼굴을 마주한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어쩐지 낯설고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잠시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는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무대 일이 좀 힘든 것뿐이야.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과 믿음이 교차한다. 지수는 가족이 있기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음을 새삼 느낀다. 극장에서는 새로운 포스터와 예고편이 붙기 시작하고 대중의 관심이 폭풍처럼 몰아친다. 기자들은 지수를 따로 불러내 인터뷰를 요구하고 동료들은 점점 더 복잡한 감정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소문과 오해, 외면과 내면의 상처가 쌓이지만 지수는 끝까지 무대와 가족 모두를 지켜내고자 애쓴다. 동혁과 지수의 관계는 점차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다. 하지만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둘은 각자가 지키고 싶은 진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 가족과 예술, 사랑과 책임. 그 모든 갈등의 한복판에서 지수는 계속 헤매고 흔들리며 마침내 자신의 두 발로 무대에 오른다. 무대의 커튼이 내려가는 마지막 순간 지수는 관객석 어딘가에 앉아있는 가족들, 그리고 동혁의 아내와 눈을 마주친다. 긴장과 슬픔, 그리고 작지만 단단한 용기가 그녀의 얼굴에 스친다. 오늘의 공연은 끝났지만 지수의 진짜 인생 무대는 이제 막 시작된 듯하다. 가족과 화해할까?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할까?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막을 올리려 하고 있다. 감정의 소용돌이 부산 대형 극장의 긴장과 무거운 공기가 또 한 번 악화된 밤이었다. 촉촉한 장마비가 극장 벽을 타고 흐르고 야외의 시끌벅적함과는 달리 분장실과 백스테이지의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조심스럽다. 지수는 연습실 거울 앞에 홀로 앉아 자신이 쓴 가면과 그 너머에 숨어있는 본연의 감정에 대해 곱씹었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이 체감될수록 마음 한구석의 불안과 초조함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리허설이 끝난 늦은 밤, 동혁의 문자가 도착했다. 오늘은 그대로 남아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는 이유 없는 초조함과 갈증을 토로했고 지수는 어떤 직감에 이끌리듯 자연스레 무대 뒤 어두운 복도로 걸음을 옮겼다. 쉴 새 없이 나뉘는 출입구, 무대 장치물 사이를 빠져나가자 어둠 속에 서 있는 동혁이 보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말을 건넸다. 요즘 많이 힘들지 않니? 너도 나도. 두 사람 사이의 긴장과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무대 위와 배우라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 고립된 두 영혼이 서로의 그림자를 확인하듯 측은함과 솔직함이 오갔다. 동혁은 자신의 가정과 예술적 고민, 그리고 점차 제어할 수 없어지는 지수에 대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네가 무대 위에서 진짜가 되는 게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론 네가 없으면 이 공연도 나도 완성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지수 역시 자신의 불안과 외로움, 금단의 사랑에 빠졌다는 죄책감, 그리고 연기자와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나 스스로도 가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무대 위에 설 때만 나다운데 그 외에는 겁이 나요. 모두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운 것도 제일 힘들어요. 두 사람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은 채 손을 맞잡는다. 긴 침묵 끝에 동혁이 먼저 다가가 조용히 지수를 감싸 안는다. 눈물 한 방울이 서로의 어깨에 흘러내리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 희열과 욕망이 복잡하게 뒤섞인 채 절정에 치닫는다. 장대한 조명도 세트도 없는 백스테이지에서 둘은 자신의 진짜 본능과 상처, 열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한편 이 무렵 극장 안팎에는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동혁과 지수 사이에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감지한 몇몇 동료 배우들은 소문을 주고받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미선은 둘의 관계에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내며
공연팀 내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무대 매니저와 분장사들까지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리허설 중 유난히 집중이 잘 안 되던 지수의 모습에 주변의 의심은 점점 커진다. 그날 밤 둘의 은밀한 만남은 우발적으로 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든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욕망과 함께 입맞춤이 길게 이어진다. 무대 뒷공간에 잔잔히 흐르던 라디오 음악, 먼지 쌓인 의상 거리의 그림자, 조명 테스트 불빛이 언뜻 비추는 지수의 뺨. 모든 것이 비현실처럼 빛난다. 지수는 속삭인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감정의 폭풍은 곧 현실의 장벽을 마주한다. 동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백한다. 이제 우리도 한계에 가까워진 것 같아. 네가 혹시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까 불안하다. 지수 역시 공연 내내 이어진 소문과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본인의 내부 갈등에 지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치명적이고 격렬한 감정에서 도망치지 못한다는 것도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날 밤 늦게 극장 구석에선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진다. 미선은 우연을 가장해 무대 뒤편에서 지수를 마주치고 상냥한 웃음 뒤에 날카로운 말을 던진다. 요즘 힘들지? 주연도, 연출님도 이 모든 게 너한테 과한 짐 아니야. 지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했지만 등 뒤에서 따가운 시선이 느껴진다. 갈등은 더 날카로워지고 그녀의 불안은 파도처럼 밀려온다. 며칠 후 공연을 위한 주요 프레스데이가 열렸다. 기자들은 지수와 동혁을 둘러싸고 연기에 대한 열정과 작품에 관한 질문은 물론 두 사람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집요하게 물어본다. 두 분이 유난히 호흡이 잘 맞는 듯한데 특별한 에피소드라도 있나요? 돌려 말하는 듯한 질문에 동혁과 지수 모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지수의 눈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림과 고민이 분명히 깃들어 있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지수는 극장 계단에 홀로 앉아 이미 밤하늘로 변한 부산의 불빛을 바라본다. 모든 책임, 기대, 사랑과 금기의 무게가 자신의 어깨를 누른다. 그럼에도 지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무대 위에 서는 순간만큼은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사랑도, 예술도, 고통도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상한 용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음 날 리허설장에선 이전보다 훨씬 날이 선 기운이 맴돌았다. 동료 배우들은 사소한 실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지수에 대한 질투와 오해가 모두의 기류를 변질시킨다. 동혁 역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연출가로서의 권위와 자신의 내면에 도사린 두려움이 균열을 일으켰다. 그는 자꾸만 지수에게 신호를 보내며 그녀와의 비밀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 어느 날 극장 입구에서는 간접적으로 두 사람의 비밀이 포착되는 사소한 사건이 벌어졌다. 퇴근 후 우연히 목격된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소문처럼 퍼져나갔다. 배우들은 쉬는 시간마다 소근거리고 극장 스태프들 사이에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번진다. 평소 밝고 씩씩하던 조명 감독마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요즘 별일 없지? 얼굴에 그늘이 짙어. 지수는 얼버무리며 대화를 피한다. 백스테이지 안에서는 미선이 은근슬쩍 동혁과 지수의 사이를 언급한다. 연출님이 너한테 유난히 관대한 것 같더라? 부탁 하나만, 신경 곤두쓰고 있어. 미선의 쓴소리에 지수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 리허설 도중 미선은 대사를 일부러 틀리거나 지수의 동선을 회방 놓기도 한다. 그럴수록 지수는 연습을 반복하지만 점점 자신감이 무너져 내린다. 동료들이 곁을 떠나고 극장 안 공기의 밀도가 늘어나듯
그녀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을 느낀다. 밤마다 지수는 혼자 조용히 극장 옥상에 올라가 부산의 야경을 바라본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딴 세상처럼 아득하다. 그녀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누구의 시선에 매달릴까?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무대와 사랑, 욕망과 두려움,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에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놓지 않으려 음악을 듣거나 어린 시절 무대에 설 때의 희열을 떠올리며 겨우 균형을 잡는다. 한편 동혁 역시 지수와의 관계가 조만간 한계에 닿을 것임을 예감한다. 그는 집 안에서도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아내에게 짜증을 낸다. 공연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지고 그럴수록 아내의 의심은 깊어진다. 어느 날 밤 동혁과 지수는 공연장 창고에서 짧은 속삭임을 나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동혁의 얼굴엔 지친 그림자와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않은 욕망이 교차한다. 그러던 어느 주말, 극장에 예고도 없이 동혁의 아내가 등장한다. 분장실 앞 벤치에 앉아 공연장을 둘러보는 그녀의 차분한 미소와 묘한 눈빛, 그 모습에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진다. 동혁은 아내를 보고 움찔했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한다. 그날 리허설 내내 극장 안에는 알 수 없는 침묵과 불안이 흘렀다. 밤이 깊어질수록 지수와 동혁 모두에게 심리적 부담이 커졌다. 지수는 동료들의 질시 섞인 시선은 물론 이중적인 관계에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다. 그녀는 분장실을 빠져나와 조용한 화장실 거울 앞에 선다. 번지는 눈물 자국을 미처 닦기도 전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재촉한다. 지수야, 리허설 곧 시작이야. 짧은 한숨을 내쉬곤 다시 아무렇지 않게 완벽한 배우의 얼굴로 되돌아간다. 무대 연습이 끝난 밤, 동혁은 가슴 깊은 곳에 떨림을 감추지 못하고 지수를 찾아온다. 극장 뒷마당, 어둡고 한적한 공간에서 두 사람은 숨을 골라 대화를 나눈다. 동혁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지수의 손등을 어루만진다. 네가 날 믿어주길 바랐어. 하지만 점점 더 힘들다. 너도, 나도. 지수는 여러 가지 말을 머릿속에서 맴돌리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잃더라도 당신 곁에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 자신부터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한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깊고 짙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극장의 대본, 리딩 회의가 열린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순간 책임 프로듀서는 극장과 작품, 그리고 배우들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 장황하게 연설한다. 예술은 언제나 진실해야 하고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말의 초점은 모호했지만 방 안 누구나 묘한 긴장감을 간신히 감춘 채 앉아 있었다. 미선과 몇몇 배우들은 노골적으로 지수를 바라보고 동혁은 회의 내내 손끝을 떨며 불안해한다. 그날 밤 지수는 집에 돌아온 후 처음으로 가족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싶어진다. 어머니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내 꿈을 응원하지만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렴. 하며 속삭인다. 지수는 애써 눈물을 감추지만 어머니 품이 너무 따뜻해서 결국 조용히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가족의 위로가 흡수되는 그 순간 자신이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음을 실감한다. 동혁도 집에 돌아와 혼자 거실에 앉아 술을 기울인다. 테이블 위에는 공연 스케줄표, 옆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다. 그는 사진 속의 평온한 미소를 바라보며 조용히 독백한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거지? 창밖으로 밤비가 내리는 소리와 함께 그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소용돌이에 잠시 휩쓸려 간다. 극장 안소문은 점점 더 커지고 지수의 불안은 공연 전날 절정에 달한다. 그녀는 무대 감독의 호출에 분장실에서 급히 재킷을 걸치고 뛰어간다.
지수 씨, 내일은 언론 시사회도 있고 VIP 관람객도 많이 온다네. 컨디션 관리 잘해줘. 감독의 뉘앙스에는 못내 걱정도 견제도 비쳐 있다. 더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 무언가 중요한 것이 곧 드러날 것만 같은 불길함에 밤잠을 설친다. 그리고 그 밤 지수와 동혁은 극장 무대 위에 몰래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눈다. 불 꺼진 객석을 바라보며 동혁이 입을 연다. 모든 게 끝난다면 네가 가장 후회할 건 뭐야? 지수는 머뭇거리다 눈을 감고 대답한다. 연기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를 알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 우리 둘 다 무대 밖에서는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숨기지 않아도 돼.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약간의 정적 뒤에 닿은 서로의 손끝. 동혁은 지수의 손을 꼭 쥐며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와 나 언젠가 이 세상 모두를 적으로 돌려서라도 서로의 진심을 놓지 말자. 무대 조명 한 줄기가 어둠 한복판을 스칠 때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난다. 이 밤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도 지수는 되뇌인다. 지금 이 열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무대 위의 붕괴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 나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를 마음 깊은 곳에서 들었다. 부산의 대형 극장. 화려한 조명과 단정히 차려진 무대 뒤편에서는 평소처럼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내 안의 공기는 전혀 달랐다. 소문이 작은 불씨처럼 번지더니 무대 밖에서도 분장실에서조차 나의 이름이 심상치 않게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나를 찾아온 건 동료 배우들의 변한 태도였다. 사소한 인사조차 어색하게 느껴졌고 분장실 내에서 속삭임이 쉼없이 이어졌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질투,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차가움이 담겨 있었다. 그전에는 한 팀처럼 느껴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조명 담당이나 무대 스태프들까지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다가오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벽을 만들었다. 나에게 남은 유일한 공간은 무대 윗분인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공연이 다가올수록 나는 내가 맡은 배역조차도 점점 내 손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연출가 동혁 역시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불안하게 분장실 문을 닫고 나와 단둘이 이야기하는 걸 피했다. 제작자와 극장장은 반복해서 나를 부르고 앉은 자리에서는 오직 작품의 완성도, 이미지, 관람객의 시선에 관해 냉정하게 토론했다. 너의 영희는 충분히 훌륭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주연 자리를 계속 맡기 힘들 수 있어. 모두가 네 편이 아니야. 그 말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쉴 새 없이 맴돌았다. 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리허설에서는 의도적으로 지시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우들이 늘었고 심지어 몇몇은 내 동선이나 대사 타이밍에 일부러 방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나를 향한 불신과 냉소, 거리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또렷해졌다. 누군가는 내게 몰래 다가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너랑 너무 가까이 지내면 민감한 일에 휘말릴까 봐 겁나. 미안해, 그마저도 곧 멀어져 갔다. 어느 날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 한 기자가 노골적이고 집요한 질문을 던졌다. 연출가님과의 사적인 소문이 있으신데 이번 캐스팅 결정과 무관한가요? 나는 평정심을 가장해 대답했지만 내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질문의 칼끝은 나를 점점 더 구석으로 몰았다. 공연 준비는 혼돈의 연속이었다. 동혁은 나를 보호하고자 하지만 그의 노력조차 점차 한계에 다다랐다. 극장 측에서는 공연의 이미지를 위해 내가 당분간 무대에 서지 않는 게 어떤지 간접적으로 권유했다. 네가 사라지면 다 잠잠해질지도 몰라.
모두를 위해 조금 쉬어보는 건 어때? 그 말은 곧 내 존재가 모두에게 불편을 준다는 의미였다. 머리에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현실을 깨달았다. 내게 배신감을 느낀 건 오히려 내 자신이었다. 배우로서 입지와 기회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그동안 그토록 사랑한 무대가 이토록 날카롭게 등을 돌릴 줄은 몰랐다. 무엇보다 동혁과의 관계는 이제 내가 무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마저도 갉아먹고 있었다. 현실에선 그어야 할 선이 있었지만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소한 신호 하나에도 흔들리는 내 모습이 너무도 슬프고 답답했다. 하루아침에 지워진 듯한 존재감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고 버거웠다. 가족들은 진실을 모른 채 무조건적인 지지와 걱정을 보여주었고 그 앞에서 나는 감사함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무대 대본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수없이 자문했다. 내가 무대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정말 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이 절실해서일까? 고민이 꼬리를 물었다. 극장은 예전처럼 나를 반기지 않았다. 리허설이 끝난 밤 무대 뒤편 계단에 앉아 있으면 익숙했던 동료의 발소리마저 불편하게 느껴졌다. 분장실 거울을 마주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그 틈새로 진짜 눈물이 흘렀다. 다들 각자의 세계로 돌아가는 동안 나는 점점 고립되었음을 실감했다. 한편 동혁 역시 고통스러웠다. 연출가로서의 책임과 배우로서의 염원, 거기에 가족과 진실 사이에서 극도로 흔들리는 모습이 관객이나 스태프 모두에게 보이기 시작했다. 동혁은 몇 차례 극장 회의를 소집해 예술은 진실을 드러내는 공간이어야 한다. 추문보다 공연의 본질에 집중하자고 호소했지만 이미 퍼진 소문과 의심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그의 시도는 오히려 오해만 더 불러일으켰고 그 자신도 점차 지쳐갔다. 무대에서 그는 나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으나 사회적 질서와 윤리의 벽에 부딪혀 감정을 솔직히 드러냈다 말할 수 없었고 결국 둘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무대에서의 분위기 역시 심상치 않았다. 나의 작은 실수 하나에 동료 배우들의 반응이 과해졌고 심지어 관객석에서도 공연 중 웅성거림이 더욱 크게 들렸다. 언론과 커뮤니티에는 내 이름이 실시간으로 오르내렸고 사소한 표정 하나도 확대 퍼져나가는 상황에 극도의 압박감을 느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관계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커졌고 스스로 무대 위에서조차 초라해지는 듯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새 나는 밝고 환한 조명 아래 건조하게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열정으로 가득했던 순간들은 점차 희미해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가슴 한복판을 움켜쥐었다. 난 더 이상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동혁도 동료도 관객도 모두 나와 멀어졌고 가족마저 내 혼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침묵은 깊어지고 가면이 벗겨진 자리에는 오로지 나만이 남았다. 나는 무대의 마지막 조명이 꺼질 때에도 쉽게 무대를 떠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어두운 무대 뒤에서 묵묵히 나의 흔적을 더듬었다. 공연의 마지막 날 나는 마치 처음 오디션을 봤을 때처럼 불안하고 두려웠다. 극장의 문을 열고 들어서며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작은 바람에도 내 마음이 흔들렸다. 동혁의 곁에 선 순간 서로의 눈빛은 짧게 교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미안함과 절박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미안해. 내가 널 지키지 못해서. 그 짧은 문장이 오히려 내게 힘이 됐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에 올랐다. 객석에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무대 위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내 감정을 쏟아냈다. 숨을 삼키며 관객들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는 그 순간마다 머릿속은
복잡한 심경으로 가득 찼다. 뮤지컬의 마지막 장면, 주인공의 독백은 어느새 내 진짜 마음과 겹쳐 흐르기 시작했다. 나 자신을 용서하려면 아무리 늦더라도 진실을 직면해야 한다. 관객들은 숨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커튼콜이 울릴 때까지 객석 가장 앞줄에는 동혁과 그의 아내, 그리고 내 가족이 앉아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대 밖에 내려온 후 극장 복대는 사소한 소문 이상의 정막이 흘렀다. 나와 가까웠던 동료 배우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짧은 위로와 작별 인사를 건넸고 어떤 스태프는 의미심장한 미소로 이 또한 인생이야. 결국 네가 진정한 배우라면 다시 일어나겠지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충분한 용기도 확신도 없었다. 분장실의 거울을 다시 바라보며 극장 안에 실려 남아있는 내 시간들을 천천히 되짚었다. 그렇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밑바닥에서 문득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서 흘렸던 수많은 땀과 눈물, 그리고 사랑과 미움의 감정들이 비록 날 아프게 했지만 결국 이것 역시 연기의 일부, 인생의 한 소절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동안 애써 쌓아 올렸던 가면이 산산이 부서졌지만 그 속에서 마침내 나는 날 것의 자신을 만날 용기를 얻었다. 관객으로 남은 가족의 표정은 복잡했고 동혁은 멀리서 나를 배웅했다. 그의 아내 역시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슬픔과 상처를 안고 있었다. 동료 배우 한 명이 분장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힘들었지? 그래도 내 연기 진심이 느껴졌어. 우리 모두 알아. 그 말에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겨우 감정을 삼켰다. 마지막 리허설이 끝난 밤, 극장 뒷마당에서 홀로 선 나는 조용한 마음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한순간 등에 칼을 꽂는 듯 차가워질 수도 있고 평생 신뢰하다가도 한 번의 오해로 모든 게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더 또렷이 와 닿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밤 나는 내 마음 한편에 조그만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느꼈다. 언젠가 다시 무대에 서고 싶고 설령 지금 이 고통이 길고 깊을지라도 분명히 내게 남겨진 길이 있을 거라고. 공연이 폐막한 후 신문과 인터넷에는 내 대한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누군가는 나의 연기와 용기를 높이 샀고 누군가는 내 삶과 사랑을 비난했다. 동혁 역시 큰 부담을 안게 되었고 예술계 안팎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계속됐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과 소란 속에서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건 외부의 평가나 무형의 명성이 아니라 오롯이 내 속에 남아있는 열정과 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다. 이제 나는 극장의 조용한 계단에 잠시 앉아 잠든 무대와 찬양을 느낀다. 모든 것이 돌아가기 힘든 곳으로 가버렸지만 가장 깊은 상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움트고 있었다. 무대 뒤편을 천천히 거닐며 나는 다음 선택을 천천히 되새겼다. 어쩌면 진짜 연극은 가면 뒤에, 그리고 무대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걸지도 몰라. 조명이 꺼진 무대 귀퉁이에 앉아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나 자신에게 작은 약속을 건다. 언젠가 다시 사랑과 용기, 그리고 내 진짜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마주할 수 있도록. 회한과 두려움, 아픔과 배신을 지나온 이 길 끝에서 나의 영혼이 다시 무대를 꿈꾸기를. 무대 뒤 어둠과 마주하다 막이 내리고 모든 환호가 사라진 밤. 지수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어둠과 마주한다. 끝없는 야경이 펼쳐진 부산 극장 뒤편. 펜을 손에 쥐고 공연장 낡은 의자 끝에 앉은 채 스스로의 호흡과 심장 박동을 귀 기울인다. 세상이 자신을 외면한 듯한 고요, 수척한 얼굴 뒤로 불 꺼진 조명들이 무게감 있게 드리워진다.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다.
동혁과의 잘못된 사랑의 여진이 여전히 마음을 헤집고 동료들의 경계와 질투, 가족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진짜 나에 대한 정체성 혼란까지 온갖 감정이 밀려온다. 심야의 공기는 차갑고 한동안 앉아 있기만 하던 지수는 자신에게 조용히 묻기 시작한다. 내가 추구한 열정은 무엇이었을까? 이 무대와 사랑은 정말 내 삶의 진실이었나? 오늘의 그녀는 고립된 외톨이처럼 느껴진다. 매니저에게서 따뜻한 문자 한 통이 오지만 응답할 힘조차 나지 않는다. 극장의 벽에 붙은 조용한 포스터들, 연습 때마다 들려오던 피아노 소리, 얼굴에 가득하던 동료 배우들의 웃음, 모두가 아득하게 흐릿해진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렸던 지수는 이 순간 처음으로 멈춰선다. 이미 무너진 꿈, 첫 주연의 기억마저 등 뒤로 멀어진다. 동혁은 연락이 두절된 채 지수 곁에 없고 극장 스태프들조차 그녀를 슬쩍 외면한다. 무대 위에 남겨졌던 열정과 존재감이 모두 사라진 듯 지수는 혼자서 무대 뒤 휴게실 거울을 바라본다. 눈동자는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어른거린다. 하지만 동시에 행여 잃어버릴 뻔했던 희미한 용기와 미련도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 밤 지수의 마음은 오랜 시간 억눌러 온 고통과 분노, 슬픔, 그리고 벅찬 희망으로 뒤엉킨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되뇌인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이 어둠을 짊어지고 나 자신으로 다시 서고 싶다. 한편 그녀의 가족과 동혁 모두 각자 자리에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밤을 지새운다. 어머니는 딸의 방에 조심히 들어와 불 꺼진 휴대폰 곁에 손수 수건을 놓아두고 누구보다 애써 걱정을 감춘다. 춥고 긴 새벽, 지수는 무대 뒤편 작은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마신다. 조용하지만 투명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오래도록 꾹꾹 눌러온 감정과 맞서 다시 쓰러지지 않으려 이를 악문다. 그때 서랍 안에서 처음 배우가 되었던 날의 작은 사진과 관객의 박수를 처음 들었던 순간이 적힌 다이어리를 발견한다. 뚜렷하게 살아나는 과거의 장면들이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용기를 건넨다. 극장에서 가장 좋아하던 어두운 복도를 천천히 걷는 지수.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통과 환희가 영화처럼 스쳐간다. 동혁과의 비밀스러운 만남, 동료들의 시선, 가족과의 갈등, 자기 자신을 부정하던 수없이 어긋났던 순간들. 하지만 모든 것을 버티고 이곳에 선 지금, 그녀는 어쩌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한다. 극장 한켠에 앉아 지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른다. 귓게는 아직 무대에서 울려 퍼지던 음악과 관객의 박수가 아른거린다. 낡은 조명이 깜빡이는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며 한없이 작아진 자신의 모습을 직시한다. 이제 세상은 내 편이 아니야. 하지만 나란 존재가 의미 없는 건 아니야. 지수는 이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다. 공연이 끝난 뒤 남겨진 무대 장치와 소품을 하나둘 정리하다. 그녀는 오래된 대본의 모서리에 손끝을 베인다. 따끔한 고통과 함께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희생이 흩어지지 않게 손을 꽉 움켜잡는다. 과거의 자신을 원망하던 감정, 동료와의 오해와 단절, 관객의 편견 속에서도 숨죽였던 시간들이 떠오른다. 그 모든 아픔과 분노를 벗고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품는다. 밤이 더 깊어지고 무대 안팎은 더욱 조용해진다. 지수는 무대 중앙에 올라 마지막으로 극장 천장을 바라본다. 조명이 모두 꺼진 어두운 공간. 고요하지만 누군가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동혁과의 약속, 가족의 끝없는 기다림, 자신이 배우로서 내달린 세월.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 사이에서 잠시 눈물을 흘린다. 가족이 건넨 따뜻한 위로나 연출가의 조언도 이 순간에는 모두 머릿속에서 멀어진다. 오직 자신만이 자기 존재의 증거임을
절대로 짓밟힐 수 없다는 결연한 다짐이 움튼다. 서늘한 무대 바닥 위에 맨발을 디디며 지수는 조용히 진짜 나의 목소리를 내본다. 지금 이 어둠, 이 두려움이 나를 끝까지 쓰러뜨릴 수는 없어.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어두운 미로를 지나 새로운 출구를 찾아가고 있었다. 실패와 상처, 외로움 속에 감춰져 있던 자신이야말로 스스로 끌어안아야 할 유일한 진실임을 깨닫는다. 무대에서의 마지막 인사가 끝나고 지수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채 차분히 숨을 고른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도 미련도 사랑도 남김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곧 다가올 아침, 다시 한번 세상과 마주서기 위한 작은 희망이 마음 한구석을 비춘다. 지수는 무대 뒤 창문으로 새으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본다. 그 빛에 비친 자신의 표정은 분명 어제와 다르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이후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무대의 마지막 출구에서 지수는 지난 세월을 돌아본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진심, 무대 위와 아래에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며 살아온 지난 날들이 뚜렷하게 스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 누구였던 걸까? 사랑받길 원했던 배우, 죄책감에 시달렸던 딸, 아니면 위험한 경계 위를 아슬아슬 걷던 한 인간? 길고 막막한 고민 끝에 지수는 무대 뒤 좁은 계단에서 숨죽이며 앉아있다. 밖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매니저가 조용히 방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그녀는 한동안 문을 열지 않는다. 오히려 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만 진짜 자신의 속마음을 오롯이 느끼고 싶어진다. 창밖으로 빗물이 흐르고 밤하늘 구름 사이로 작은 별빛이 스민다. 그 모든 자연의 조용한 움직임조차 위로로 다가온다. 그제야 지수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과거를 천천히 되짚듯 무대와 객석, 분장실, 출입문 앞까지 걸어 다닌다. 관객들이 남긴 흔적, 무대 옆 장식품, 벽에 걸린 포스터 하나하나를 쓸어보며 지난 추억을 불러낸다. 그리고 가장 외로웠던 순간조차도 배우의 삶의 일부였음을 인정한다. 위태로운 사랑과 배신, 모든 상처와 기쁨이 얽혀 지수라는 한 명의 인간을 완성시켰다는 걸 처음으로 받아들인다. 새벽이 다가오면 극장에는 다시 아주 작지만 견고한 변화가 감지된다. 마치 현실로부터 숨을 쉬려는 듯 지수는 가볍게 숨을 들이킨다. 그 순간 마음 어딘가엔 아직 꺼지지 않은 연기의 불씨가 살아남아 있음을 실감한다. 무대 위와 무대 밖, 가면과 진실,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그녀는 이제 한 걸음씩 새로운 인생을 준비한다. 그 길에는 고통도 따르겠지만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 또한 함께한다는 걸 안다. 극장의 빈 객석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지수는 마지막 결심을 한다.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기대도 아닌 오롯이 내 이야기대로 살아갈 거야. 상처받아도 좋으니 다시 나 자신의 주인공이 될 거야. 마지막 문을 조용히 열며 그녀는 다시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끝낸다. 한 번 흩어진 믿음과 용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작은 용기 하나만 있다면 또다시 새로운 무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을 지수는 믿는다. 날이 밝으면 부산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 그리고 이 무대 뒤에서의 고요한 싸움과 성장, 깨어짐과 화해의 기록은 오롯이 한 사람의 두꺼운 인생으로 남는다. 그렇게 지수는 마지막으로 극장 계단을 내려가며 자신의 그림자와 담담히 인사한다. 곧 그녀의 앞에는 아직 아무도 겪지 않은 새로운 무대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무대 뒤 출입구에 멈춰 선다. 뒤돌아서 텅 빈 무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별과 재회의 감정이 교차한다. 이곳에서 웃고 울던 시간, 내가 정말 배우라는 이름으로 빛났던 순간을 천천히 곱씹고 난 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 내 삶의 무대에 다시 오를 용기가 생길까? 마음 깊숙이 숨어 있던 응어리는 점점 사그라들고 지수는 조용히 결심한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 어쩔 수 없던 외로움도 모두 자신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겠다고. 그 어떤 죄책감과 슬픔이 밀려오더라도 더는 자신을 부정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차분한 발걸음으로 무대 바깥 미지의 현실 속으로 나아간다. 그 길 위에서 무엇을 다시 만날지, 삶이 어떤 파도를 몰고 올지 모르지만 이제 그녀는 무서울 게 없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관객석 앞에서 아직 미처 끝나지 않은 지수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흐르고 있다. 무대와 객석, 사랑과 상처, 진실과 욕망, 용서와 믿음. 모든 감정 사이의 틈에서 지수는 지금 처음으로 진짜 자기 삶의 중심에 선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밤, 그녀는 묵묵히 새로운 시작의 막을 올린다. 그렇게 무대 뒤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용기와 변화, 그리고 작은 희망이 새벽을 밝힌다. 지수는 스스로를 용서했기에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무대에서 또 다시 사랑과 열정으로 자신을 마주할 날을 천천히 기다린다.